두 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기획서를 쓰는 일을 시험을 보는 일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예술가가 기획서를 쓰기 위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 해야 되는 공부의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책 사업을 위한 기획서를 쓰는 일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북으로 답안을 써 제출하는 레포트 시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험을 보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기획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출제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업기획서를 쓸 때 그 사업기획서를 받아서 선정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향유자에게 예술적 경험을 전달하도록 하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의 문화사업의 형태를 구조적으로 그려보면 이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선 제일 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죠.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예술가와 함께하는 사업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가장 큰 부분만 다루는 걸로 할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공기업이 2개, 준정부기관이 2개, 기타 공공기관이 28개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진행은 해야 되는데 전국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즉 전국 여러 지역에 같은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지역문화재단에 그 사업을 위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중앙기관의 사업인데도 지역문화재단에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관에서 직접 받기도 하고 이렇게 혼동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구조 때문임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예술 분야의 전문 직능단체나 협회에 위탁 사업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권도 협회는 태권도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제일 잘할 겁니다. 물론 이런 기관들도 자체 사업을 진행하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다 라고 하면 이런 주체들의 사업에 신청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2개 공기업, 2개 준정부기관, 28개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은 모두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나한테 맞는 공모를 하는 곳이 어딘지 찾아야 된다고. 자신의 예술 활동과 장르적 예술명이 연관된 기관이 어딘지 알아두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여기서 나와 가장 맞는 사업을 공모하는 데가 어딘지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았다 한다고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 내용이 계속 바뀌고요. 그건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사회적 이벤트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에 거의 모든 정책 사업들이 다 바뀌었었죠, 한번.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사업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 기관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어떤 변화가 이제 관찰하는 과정들을 겪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공부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들 중 나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공모사업들을 매년 지원하는지 알아두는 겁니다. 각 기관들은 그 특성에 맞는 기획의 목적성을 갖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이런 것도 필요하네, 저런 것도 필요하네, 이런 것도 필요하네는 사회적 요구들이 계속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들은 그 사회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각 기관들은 고영역의 예술, 고영역의 예술가들을 위한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관들은 그 안에 여러 개의 예술 장르를 다루거나 또는 모든 장르를 다 다루는 것도 있어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든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위원회도 그렇고요. 장르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죠. 이러한 기관들은 일일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 브랜드 구축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관광이라든가 지역의 문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자부심, 애향심 이런 것, 고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문화적 상징이나 역사적 중요한 사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르는 꽤 자유롭게 다루는 편이에요. 또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제 대도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문화 불균형이 심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대개의 경우 브랜드 구축이나 문화성 강화는 자체 기획을 통한 공모 사업인 경우가 많고요.
문화 소비를 균형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대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다른 기관들의 위탁 사업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역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지역 내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특히 지역문화재단이 생기고 나면 지역의 예술가들의 지속성,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개의 경우 지역문화재단은 건물을 갖고 있고 그 건물에 공연장이나 전시장 그런 시설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역의 예술 향유자를 확대하는, 다른 말로 하면 그 공간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긴 합니다. 예술직능단체나 협회의 경우에는 그 예술 영역에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위한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협회 이름을 보고 아 나랑 상관없겠다 그러면 상관없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특히 이런 단체들은 기존에 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고도화 또는 전문가화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그런 해당 영역의 직무 단체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그곳의 사업을 참조하시는 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영역과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공 분야의 공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획서를 쓰기 위해 해야 되는 공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국가의 예술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겁니다. 국가도 예술 정책이라는 게 있죠, 당연히. 이거는 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모든 공공사업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모 문서를 보다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표현들이 등장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대개 이 문서에서 온 표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정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서는 이 공공정책의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직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을 선언하거나 정리한 문서가 발간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공공부처의 목적과 효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관에다 신청서를 냈어요. 그럼 그 기관이 원래 뭐 하는 데인지, 뭘 하기 위해서 설립된 건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이해할 수 있느냐? 홈페이지를 보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사실 한 번 공부해두면 크게 바뀌지 않아요. 정보 부처가 막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예술정책의 방향은 아무리 빨리 바뀌어도 정보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가장 짧은 시간 단위고요. 각 공공예술 관련 부처들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해두면 잘 바뀌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사업은 내가 신청해 봐야겠어 라는 사업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부해야 될 게 확 늘어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부의 예술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이후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향을 나타내는 문서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새 정부의 운영이 시작되면 문화정책을 발표해요. 대개 1년 안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다 문화정책 발표가 있었고요. 이 문화정책들은 사실 얼핏 보면 다 좋은 말만 써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문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 방향성이 실제 모든 공공기관이 앞으로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사업을 기획하는 데 원칙으로 사용하는 문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획서를 낼 곳의 정책적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대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은 관련 특별법이 있어요. 설립을 할 때 법적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관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설립하기로 했다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읽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그 조직의 목적과 방향성을 굉장히 깔끔한 용어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내가 알고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내가 기획서를 쓰는 것과 모르고 작성하는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내가 신청하려고 하는 기관의 목적과 목표는 그들이 내 기획서를 뽑아주냐 아니냐의 원칙으로도 작용하니까요. 물론 심사위원들 또한 이 요소를 당연히 고려합니다. 저도 어떤 기관에 갈 때는 그 기관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담당들과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을 하고 있는 그 기획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접근하기 쉽죠. 법보다는 훨씬 읽기 쉽겠죠.
그냥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면 되니까요. 어디를 보면 되냐? 네, 조직 소개를 보면 됩니다. 보통은 재단 소개, 뭐 이사장 인사말, 연역들 이런 정보들이 있죠. 그리고 뭐 연간 자료집 같은 걸 발간하기도 합니다. 꽤 많은 곳에서. 이런 자료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기획을 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이렇게도 가고 막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뭐가 되게 멋진 걸 생각했는데 그래서 써놓고 잤어. 자고 나서 다시 보니까 영 아니야.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실 겁니다. 원래 기획이라는 거 뭔가 생각한다는 건 늘 그런 일이죠. 그럴 때 내가 기획서로 이걸 만들어 나갈 때 가이드라인을 세워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 중요하다고 선언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굳이 뭐 이렇게 봐야 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획을 업으로 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거 말고 특별히 더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기획서를 쓰면 꼭 공공사업이 아니라 일반 기업을 상대하거나 예술가의 기획을 해줄 때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마찰을 줄이고 이해를 위한 단어를 찾아내고 설명의 방향을 설정하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국정감사 자료, 네, 이것도 보시는 분 별로 없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해당 기관의 현재 상황과 니즈를 이해할 수 있어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국가기관에 한 해 동안의 행정을 관찰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더 하라고 해주고 잘못한 건 문제니까 이거 고치라고 하는 일입니다. 입법부의 권한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관들은 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법은 입법부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입법부가 이 각 기관들을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의원들은 혼자 일하지 않죠. 보좌관들이 있고요.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각 기관의 현황이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지적하는 일을 합니다. 공공지원 사업은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자주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가장 큰 사건으로는 예전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지원 사업을 떨어뜨려라 라고 했던 그런 큰 문제가 다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각 해당 기관들이 이 사업은 잘했고 이 사업은 바꾸고 이 사업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1년만 더 해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년에 내가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바뀌는지 더 확장되는지 없어지는지를 미리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요소들은 해당 기관들이 수정하거나 어떻게든 대응을 합니다. 실제로 국정감사 중에 어떤 국회의원은 이거를 수정해서 그 수정된 거 우리한테 보고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정감사에서 이제 여당하고 야당들이 있잖아요. 여당 의원들의 평가 발언들은 현재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방향, 이런 건 별로다, 이런 건 좋다라고 판단하는 방향을 굉장히 잘 드러내줍니다. 보시면 좋아요. 재미는 없지만. 사업의 결과 자료집이 사실은 제일 좋은 공부 자료죠. 이건 뭐냐면 이미 그 사업을 해봤던 사람들이 사업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했고 돈이 얼마가 들었고 시간이 얼마가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를 다 정리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실 반쯤은 정답지? 물론 작년에 정답지니까 올해의 정답은 아닙니다. 작년에 했던 걸 올해 똑같이 하고 싶은 기획자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 이런 특성이 있었고 이런 거는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실제로 사업의 의도, 진행 과정, 참여한 예술가 단체, 작업 결과물, 결과에 대한 평가, 내년에 이 사업을 지속할 때의 변화, 발전 방향 같은 게 다 들어있어요. 네, 물론 모든 기관이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잘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아직 만드는 것보다 안 만드는 것이 훨씬 많고요. 이제 조금씩 각 기관들에 적용돼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례집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는 정도로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보 값이 좀 적죠. 그런데 어떤 결과 자료집은 정말로 선정했을 때 지원금과 그 사용 내역까지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쓸 때 필요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결과표까지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어요. 근데 공개되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 안에는 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생각을 다루는 심의평이 들어있고요. 평가 기준과 배점, 선정된 기획의 제목과 내용, 지원 규모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작년에 이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서 누가 뭘 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결과를 또 찾아보거나 실제로 그걸 한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여러 가지 내가 그 사업을 이해하기 위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정보들을 다 결합하는 게 내가 기획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저는 좋은 기획자들은 이런 걸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고요. 요즘은 정부가 이런 자료들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공개하고 있어서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 아니면 매년 발행하는 발간물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들죠. 하지만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뒤져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보통 기획자들은요, 자기가 종사하는 기획 영역에 관련된 기관의 홈페이지는 당연히 매일 방문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창을 켜면 관련 페이지들이 쭉 뜹니다. 아예 그렇게 세팅해놓고 쓰고 있고요. 뉴스레터는 당연히 수신하고요. 그래서 어떤 기획이 지금 시작되는지, 내가 꼭 할 게 아니더라도 어떤 기획이 통과됐고 어떤 게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예술가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서를 쓴다면, 그리고 좋은 기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좀 뭐랄까 너무 많이 들어간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중 어떤 것들 조금이라도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차에는 실제 공모 서류를 하나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써나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